안녕하십니까. 저 취업협력부장 맡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취업 저희 잘 되는 거 다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자랑하겠습니다. 일단 취업 현황인데요. 마이스토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뭐 저희는 이제 전공 중심의 실습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 비중이 1학년 때는 좀 적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전공 외에는 아예 안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저희가 회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웬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이 하고 왔지? 되게 놀라세요. 왜냐하면 대학생들도 사실은 대학교 다니면서 과제로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 하는 정도고 정말 잘하는 상위권 뭐 상위 한 1, 20% 정도만 사실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지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이 학생들 왜 기본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가거든요. 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친구들 뭐 한 10개씩 하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면 저희 그 학교만의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학생들 대학교는 사실은 저희가 그 전공도 각자 듣는 거고 동아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로지 컴퓨터만 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3년 내내 같은 기숙사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아리 가서 그 기숙사로 가서도 다 모여서 뭐 하냐면 모여서 프로젝트 하고 또 학교 돌아와서도 동아리에서도 프로젝트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프로젝트밖에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아직 적응 못하는 친구들 몇 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프로젝트 외에도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호평이 대단해요. 가보면은 그 대학생들보다 훨씬 낫다. 왜? 대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학문적으로만 좀 배우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은 실무적으로 금방 들어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그 취업률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희 그 취업 현황이고요. 저희가 뭐 꾸준하게 90% 이상은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학생들별로 뭐 좀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취업 못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취업 의지가 있어. 조금 떨어져. 약간 적성이 살짝 안 맞기도 하고 살짝 공부하기 좀 힘들었는데도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습니다. 100%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한두 명 빠진 친구들은 뭐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안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나 취업할 거야 이러면은 거의 취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나 다 좋은 데를 갔어요, 더군다나. 왜냐하면 작년에 그 코로나 이제 막바지라서 그쪽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사실은 채용들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학생들이 진짜 연봉도 많이 받고 되게 좋은 데로 많이 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요. 자, 일단 저희 협약 기업이 340개입니다. 작년까지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이 되면은 340개 기업을 쫙 메일을 뿌립니다. 저희 학생들 이제 3월부터 취업이 시작하니까 혹시 취업 원하시는 그 기업들은 저희 쪽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340개 기업에서 한 60개 정도는 바로 오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또 들어오는 업체도 한 60개, 70개. 그래서 저희가 취업 의뢰 기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4개 기업이 저희 쪽으로 취업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한 80%는 서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한 20에서 30%는 대전 기업들이 이제 주로 저희 의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144개 의뢰 기업 중에 그 뽑겠다는 그 인원수만 따져보면 200명이 넘습니다. 한 2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작년에는 79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3대 1 정도로 해서 골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취업 의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졸업생 취업한 기업 수는 총 66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취업을 저희가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못 보내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예전 작업인데요. 올해도 지금 67개 기업 정도 들어갔고요. 현재 지금 70개가 좀 넘는 기업들이 지금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현재 취업률은 한 43% 정도 48% 정도 지금 취업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졸업생 취업자 보면 저희 물론 여기 잘 나가는 이제 일단 기업만 저희가 일단 넣어놓긴 했습니다. 카카오 갔고요. 배달의 민족도 여러 가 있습니다. 당근마켓도 가 있고 이거 졸업생이 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원티드나 토스도 작년에 여학생 한 명 갔고요. 졸업생들 중에는 한 17명인가 18명 정도가 지금 현재 토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쪽은 작년에 워낙 많이 뽑아갖고 좀 많이 가 있습니다. 토스 쪽은. 그다음에 게임 분야에 뭐 넥슨이나 뭐 쭉쭉쭉 잘 모르시는 회사들도 좀 있을 텐데요. 그렇게 있고요. 보안 쪽 뭐 이스트 소프트, 알약 유명하죠, 알약. 그래서 알약 쪽에 유명한 보안 소프트 회사들 있고 쭉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하고 인베디드 분야도 딱 보시면 알만한 그 회사들로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졸업생들이 주로 간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간 데는 한번 쭉 보내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이거는 그 전에 졸업생들이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도 사실 많이 갑니다. 저희가 작년은 한 명이 최종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재작년하고 재재작년에는 금융감독원을 매년 한 명씩 보냈어요.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딱 2명 뽑았거든요. 저희 학생이 한 명씩 계속 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아깝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 외에도 공공기관 많이 가는 편이긴 한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정말 실력 좋은 친구들은 공공기관보다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쪽 아니면 그 기술지역 테크 기업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뭐 안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자기 그 소프트 개발하러 사실 온 친구들이라서 개발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좋은 친구들은 사실 여기보다는 좀 위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 취업 분야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모든 그 업종으로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예전에는 이런 뭐 컨설팅이나 뭐 콘텐츠 제작, 뭐 무슨 뭐 의료 서비스 이런 쪽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테크 기업들을 다 그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의료 서비스 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AI나 또는 그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뭐 보시면 굉장히 좀 심지어는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은 저희 그 K-팝 하는 회사인데 K-팝 하는 그 회사인데 소프트웨어를 뽑아가요. 왜냐하면은 K-팝을 이용해서 컨텐츠 제작 같은 걸 막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또 이용해서 뭐 활용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회사는 K-팝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그 취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고 실제 작년에 갔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들린 하면 아시는 분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간단하게 몇 개만 일단 설명드리고 전체 취업한 그 곳도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들리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저희가 요즘에 그 채용을 워낙 그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수시 채용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관련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1등이에요, 지금. 현재 그 채용 관련 솔루션 쪽에 지금 현재 1등이고요. 여기 그 사장님은 27살입니다. CTO는 22살이고요.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들이 몇백억씩 투자받아서 지금 요번에도 106억 정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젊은 친구들. 그래서 여기 간 그 저희 반의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냐면 너무 같은 또래에 같은 친구들끼리 너무 재밌게 일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복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무제한 휴가예요. 무제한 휴가, 점심값도 무제한입니다.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쉬면 돼요. 이 친구 그래서 얘는 제가 물어보니까 주로 주말에 일한대요. 주말에 금토일에 일하고 평일날은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특을 해갖고 지금 매일 출근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힘들다고 얼마 전에 통화했거든요. 요즘 많이 힘들대요. 매일 출근해야 돼서.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하여튼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 테크타카라는 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물류 쪽인데 물류하면 사실은 약간 고전에 완전히 정석이죠. 뭐 이런 이 테크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물류 쪽도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입니다. 물류가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 물류 시스템 그 쿠팡 쪽에서 이 물류센터 그 하면서 지금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투자금들이 물류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125억 투자 받았고요. 아마 이 누적 투자액이 한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투자를 어디다 하냐? 그 이 뭐냐 물류센터 짓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 투자하는 데 반,
그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절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좀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포브 AI라는데 여기는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즘 AI 쪽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AI 데이터 처리하는 회사예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220억 규모로 투자를 받았고요. 여기도 저희 반에 작년에 저희 반 친구가 갔는데 여기도 완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대요, 회사를 회식하러.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넓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온대요. 그래서 뭐 직원은 뭐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뭐 3분의 2는 거의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AI 쪽으로 굉장히 좀 유망한 회사고요. 여기는 지금 해외로까지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긴 개차라는 회사고 여기는 유통 쪽 관련된 그 차 관련된 유통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80억까지 받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죠. 신입도 1억 4천만 원 성과급 받는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들이 약간 분위기가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다음에 잘한다라는 회사 있고요. 여기는 아마 조금 그 자녀분이 어리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생들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유아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계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여기 그 강남에 있는 가장 유명한 빌딩에 지금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전에 있는 그 SM 인스트루먼트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 뭐냐면 차가 지나갈 때 차가 지나갈 때 소리를 가지고 어디서 고장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초음파 음향 카메라예요. 카메라에 찍혀요. 심지어는 지금 요즘에 뭘 개발하고 있냐면 하나하고 그 같이 연동을 해갖고 타자가 공을 딱 치잖아요. 그럼 공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카메라에 그 음향 이 소리를 특정 주파수의 소리, 그 공이 날아갈 때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거든요.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화면에 보여줘요. 소리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학교 와서도 한번 시연을 했는데 자동차가 가는데 소리가 나요. 그럼 카메라로 찍어보면은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장 났구나.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은 그래서 그 산업체에 말하자면 그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품질 검사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세나클 뭐 여기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80억 정도 투자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잘 나가는 회사 몇 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 공개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9명 간 회사를 몽땅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진짜 이상한 회사 아니 뭐 저런 데를 어디 저런 데를 가나? 혹시 이런 데가 있는지 한번 꼭 보세요. 일단은 작년 같은 데는 신한은행 쪽으로 3명 갔고요. 그다음에 토스 들어갔고 그다음 핀타 쪽으로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쪽은 구급 공무원 1명 됐고요. 그다음에 특허기술진흥원 쪽으로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게임 분야 쪽으로는 2군데 갔는데요. 나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450억 정도 받아서 세계 유일의 탈중앙화 요즘에 그 게임 잘 모르시겠지만 탈중앙화하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들을 요즘 그 어디냐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다 보니까 좀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코코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약간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인데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NHN 재팬이라고 그 한 게임을 일본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보안 분야로는 저희가 한 4명 정도 들어갔고요. 모니터랩, 인스피언, 뭐 인더포레스트, 테리튼에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자 보시면 워낙 이쪽은 좀 생소한 분야라서 특수한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또 보시면 인스피언도 셉 관련된 보안 솔루션 1위 회사고요. 셉이라는 게 그 일반 기업들이 주로 쓰는 ERP 대기업들 ERP 쓰는 그런 솔루션이 있거든요. 삼성도 이거 쓰고 있고요. 뭐 현대중공업 뭐 등등등등 아실만한 그 대기업들은 다 셉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안 1위 업체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랩 같은 데도 보시면은 그 방화벽 쪽에서 지금 현재 그 국내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인더포레스트 쪽 있고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으로는 컨텍스트.io 저기도 보시면은 요즘에 그 NFT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FT가 그 블록체인하고 비슷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서 요즘에 그 예술품들 팔 때 아시죠? 예술품들 팔 때 NFT 붙여갖고
파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조금 살짝 죽긴 했어요, NFT는. 근데 결국은 NFT도 앞으로 굉장히 좀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플라스 테크놀로지나 디오비 여기는 인공지능 쪽인데요. 얼마 전에 그 저 누구지? 그 누구 그 20대 때 그 저희 그 미나리 그 여주인공 누구시죠? 그분이? 윤여정, 예, 윤여정 선생님 써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윤여정. 윤여정 선생님 20대 때 그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이 회사에서 한 겁니다. 이 회사에서 하고 혹시 그 카지노 드셨나 모르겠는데 카지노에서도 왜 그 최민식 30대 얼굴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이런 회사에서 하고 현재 지금 가상 탤런트 2명 정도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뭐 되게 신기한 회사들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쭉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뭐 임상하는 회사고요. JMP메도 그 은행 저기 인천 쪽에 있는데 되게 그 임상 요즘에 그 의료 쪽으로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임상 전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드히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 솔루션 쪽은 마이다스인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마이다스인이 저희가 그 세계 1위의 그 ERP 공학용 ERP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버즈 그 뭐지 제일 높은 데 있죠. 그 두바이에 거기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베이징에 있는 그 올림픽 주경기장 만들 때도 이 회사 솔루션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그 건축회사 건축 쪽에서는 거의 그 넘버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계 공학용 ERP로는 넘버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요. 여기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저기는. 그다음에 자인원 뭐 등등등등 쭉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데 뭐 우진산전은 이제 그 철도 차량 만드는 회사고요. 사이맥스 뭐 도구공간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그 로봇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하는 그 3D 라이더 센서 만드는 그런 데입니다. 그다음에 큐버 뭐 위월드 해서 보시면은 뭐 다 이상한 데 하나 없을 거예요. 보시면. 그다음에 뭐 쪽쪽쪽 있고요. 그다음에 IT 서비스는 너치 헬스케어 그 캐시워크 많이 쓰시죠? 캐시워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너치 헬스케어라고 해서 캐시워크 만드는 회사 아테나 소프트 여기도 보시면은 한 390억 정도 투자 받았고요. 페이히어 같은 경우도 보시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 여기는 그 포스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여러분 결제하시잖아요. 그 밥 먹고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 인원이 저희 학생 들어갈 때 한 20명 정도였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엘박스나 머스티즈는 아시는 데 좀 있던데 명품 혹시 여기서 사신 분 없으신가요? 명품 사시는데 명품 파는 그 회사인데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몇 분 아시더라고요. 엊그제 저기서 나 쇼핑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 모두닥도 많이들 이용하세요. 그래서 병원 리뷰하는 그런 그 회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뭐 100억 가까이 한 83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누이 여기도 140억 투자 받았고요. 투자 받은 금액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보시면 950억 투자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쭉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블루시그넘 여기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여기는 되게 약간 그 하루콩이라고 젊은 친구들 많이 아는 그 사이트 만드는 데인데 약간 심리적인 어떤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그 심리 그 연구소하고 서울대 심리연구소하고 되게 공동으로 해갖고 좀 우울감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걸 뭐 만들어보자 하다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학생들도 되게 재밌어였고요. 그다음에 뭐 알리콘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도 보시면 뭐 86억 투자 받고 뭐 투자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예, 저기는 좀 작은 회사예요. 아직은 좀 작은 회사고 여기 좀 작은 회사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해서 66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상한 회사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좋은 회사들도 있고 조금 뭐 좀 크려는 회사도 있고 아주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가 그래서 저희만 저희 대전만 모르지 사실은 IT 계열 중에서는 저희 학교 넘버 원입니다. 다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회사에서 저희 지금 IT 쪽 관련돼서 유명한 그 학교라고 하면 뭐 디미고 있죠. 디미고도 있고 뭐 설린 인터넷 그 정도 빼고는 사실은 나머지 뭐 한세 뭐 사이버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보다 한참 아래고요. 그다음에 디미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만 그 IT지
사실 대학교를 가기 위한 사실은 학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 진짜 진정한 IT 쪽으로 해서 그 고등학교를 뽑는다 하면은 저희가 그 전국에서 사실 넘버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저희 학교로 특히나 많이 기업 설명회를 많이 오세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이 하십니다. 기업 설명회를.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개 기업이 왔어요. 30개 기업. 저희가 지금 학생이 79명이거든요. 근데 30개 기업에서 와서 학생들 뽑겠다고 여기 자리에서 기업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현재 16개 기업인데 지금 22군데인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22군데인가 지금 기업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학교 회사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회사는 어떻다, 뭐 복지 같은 거 막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특히는 이제 뭘 좋아하냐면은 너희들이 왔을 때 우리가 너희들 어떻게 같이 케어할 거야? 어차피 너희들 기술을 어떻게 같이 올려줄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설명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복리후생 특히 많이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제한. 아까 점심 식사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떤 기업은 점심 식사가 무제한이래요. 그래서 학생 중에 하나가 손 들고서 혹시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회사 대표님이 10만 원짜리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요. 아, 이 회사가 되게 독특한 회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KT, 그 K-팝 쪽 하는 예, 그 회사인데 학생들 거의 막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는 그 약간 오타쿠를 좋아한대요. 우리는 오타쿠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그 여기 직원들은 그 한 명씩 다 그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뭐 옷도 막 약간 그런 K-팝 옷도 막 입고 출근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 회사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K-팝 그룹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 돼요. 해외에서 하든 뭐 홍콩에서 하든 싱가포르에서 하든 무조건 보내준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되게 재밌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지원했습니다. 두 명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뿐이 아니고 되게 재밌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은 축구하던 친구가 있는데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간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대표가 축구 선수를 하다가 다쳐갖고 포기한 그 대표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인가 어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냐면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 받으니까 이 운동 선수들을 위한 어떤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런칭을 했는데 되게 잘 돼요. 투자도 한 100억 받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가서 만나봤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개발자로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자, 저희가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단은 그 전공 동아리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공 동아리가 저희가 지금 올해는 13개, 작년에는 20개 가까이 됐었는데요. 전공 동아리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선배들이 와요. 선배들이 와서 멘토링 해준다고 저녁 때 와서 학생들 치킨도 사주고 하고 학생들 멘토링을 해준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지금 6월 30일 날도 저희 그 제 제자 작년에 저희 반에서 했던 애가 전화가 왔거든요. 저 다음 주에 그 멘토링 가니까 선생님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생 멘토링이 굉장히 활성화 잘 돼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학생들이 사실은 그 자기 실력을 많이 좀 이렇게 키우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굉장히 활성화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 위주의 그 수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졸업하면은 물론 한두 명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4개씩은 해놓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회사에다 넣을 때 이력서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넣거든요.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4개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 들어가 있어도. 몇 명 예외 빼고 대부분은 다 4개 이상 들어가 있고요. 많은 친구는 10개까지는 넣습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동아리나 또는 어떤 기숙사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할 수 있게 굉장히 용이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대회 참석하고 있고요. 연합 해커톤, 뭐 자치 해커톤 등등등등 저희가 이런 그 외부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 세미나 나간다 하면 저희가 현찰에서 보내줘요. 학생들이 저희 학교 오는 친구들은 다 보면 약간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일수록 특히나 공부를 엄청 잘해요. 똑똑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은 저희 오면은 진짜 별의별 세미나를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그 세미나 같은 데 가서 개발자하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명함을 한 10개씩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또 나중에 연락이 돼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막 이런 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외부 전시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AI 엑스포나 뭐 스마트테크 코리아 또는 소프트 웨이브 등등에서 저희가 외부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프로젝트 활성화돼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입학 관리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기숙사 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전통신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습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표 관리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컴시미 알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거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채용 관리 쪽에 지금 하고 지금 저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좀 맡겨서 학생들이 좀 실질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대전시 교육청 걷기 콘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교육감님도 오셔서 했는데 학교에 좀 많이 배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했고요. 유성구청 지금 현재 유성구청장 그 부구청장님이 오셔갖고 야 우리 한번 뭐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아리하고 연합을 해서 한번 유성구청 그 국민들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되게 성심당 거는 되게 좀 저희도 황당한데요. 학생 중에 하나가 성심당을 찾아갔어요. 니네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해 주마. 이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성심당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대신 이제 학생이니까 돈은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못 주니까 대신 빵을 무제한으로 주겠다. 평생.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 개발했습니다. 올해까지 개발했는데 근데 안 됐어요. 잘.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운영할 수 있는 서버도 필요하고 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좀 필요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성심당도 그렇고 그냥 만들면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거를 또 거기다 또 런칭하려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쉽게 끝났는데 아무튼 저희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이 빵빵해요. 저희가 지금 일기부터 해갖고 카카오부터 해갖고 거의 네이버 쪽도 제가 졸업생 중에 한 명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자회사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알고 계신 웬만한 그 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그 기업 설명회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 친구들 얼마 전에 어떤 회사는 BH라고 잘 모르시겠지만 한 2조 정도 하는 큰 회사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가 핀다의 CFO래요. 핀다 CFO인데 그 친구랑 이제 술 한잔 먹다가 그 친구가 대덕 소프트 마이스터고 퍼포먼스 장난 아니야. 그 친구들 2명 뽑았더니 퍼포먼스가 장난 아니더라. 이래 갖고 왔어요. 얼마 전에 그 BH라고 해갖고 저희 학교 홍보를 그 기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부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소문 듣고 오는 그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뽑아가요. 저희 학생들을.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회사하고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업체 이건 몇 년 전에 조사한 건데요. 기업체 개발 만족도를 조사를 좀 했어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 가봐야 얼마나 하겠어.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79%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잘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해서 사실은 그 저희 학생 그 졸업하고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만족했던 점을 그 제가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기본 역량이 좀 돼 있다. 프로그램적인 기본 역량이 돼 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더라.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바로 실무에 데려다 쓸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학생들 보면은 다 기술직으로 갑니다. 몇 명은 그 QA 쪽으로 가는 친구들 몇 명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학력 파괴입니다. 그 고졸, 대졸 거의 대기업 쪽 간 친구들은 연봉 대비로 좀 다른 경우 있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작년에 갔던 그 토스 간 친구는 그 똑같이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 초봉이 6천이 넘습니다. 대졸자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스나 그 기술 기업들 있죠.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용감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하는 용감한 형제들 이런 데 가면은 용감한 형제들도 처음에 저희 학교 갔을 때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대요. 고등학생인데 연봉을 똑같이 줘야 되냐? 거기도 5천이 넘고 5,400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어차피 개발자는 똑같다. 우리가 고졸하고 대졸자하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삼성이나 뭐 LG 이런 기업들은 고졸 연봉 테이블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와 있는 그런 테크 기업들은 그 고졸하고 이런 것들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심지어는 가면은 그 호칭도 거의 없어요. 호칭도 누구님 아니면은 뭐 피터 이렇게 하고 영문 호칭 부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아래가 거의 없더라고. 심지어는 내가 옆에서 니네 친구 그 주변에 대학생들 많지. 그 고등학생 몇 명이나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건 몰라요. 회사 내에서 대학생인지 그 뭐 나이도 잘 모른대요. 그냥 이렇게 같이 그냥 어울려 지내고 그냥 주변 사람 몇 명만 알지 나머지는 그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대학교 졸업했는지 잘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그 소프트웨어 이 업체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일단 그 병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병특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 학생들은 스타트업으로 되게 많이 갑니다. 특히 남학생들 실력 좋은 친구들은 스타트업 가서 병특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3년 후에 4년 후에 이제 병특 저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좀 테크 기업 쪽 큰 기업 쪽 이직을 합니다. 요번에도 그 한 명이 요번에 그 카카오로 이직을 했더라고요. 일기 졸업생인데 작년에 이제 병특이 다 해결이 됐어요.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 그 카카오로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무 환경은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요즘에 그 개발자 모시기가 너무나도 이게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이 안 돼 있으면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복지, 뭐 점심값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개발자들 조금 괜찮은 개발자를 모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갖춰놓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잘 안 갑니다. 그 개발자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경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고요. 저 심지어는 뭐도 봤냐면은 아까 개차라는 회사인데 맥주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써 있습니다. 맥주는 4시 후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 뭐 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모자 쓰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어떤 회사에 갔더니 사장님이 반바지 입고 나오더라고요. 슬리퍼에다 그래갖고 좀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칸막이가 없습니다. 칸막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 회사 업체들의 기본적인 분위기예요. 칸막이 뭐 위에 뭐 팀장님이라고 저 끝에서 칸막이 쳐놓고 혼자 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저 끝에 있는 계신 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냥 사장님도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사장님이라고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 이런 그 오픈된 분위기에서 거의 일하는 분위기고요. 예, 이렇게 뭐 분위기도 되게 좋고요. 이거는 이제 공공분야인데 저희가 공공분야 쪽은 사실 많이 가진 않습니다. 많이 가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고졸 채용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공공분야 가는 데는 주로 IT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공공분야 쪽에 많진 않은데 IT를 뽑는 그 저기들이 좀 있어요. 많진 않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 무슨 보험 개발원 관련된 그 회사에서 보안 쪽으로 좀 뽑겠다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IT 계열 쪽으로 가고요. 은행 쪽도 은행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은행의 ICT 계열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신한은행 작년에 3명 갔는데 셋 다 ICT 쪽으로 가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실 겁니다. 후학습제도 이거는 뭐 그래서 저희가 그 3년 정도 재직을 하면은 재직자 특별 전형을 해서 저희가 그 학비 무료로 다닐 수 있고요. 웬만한 그 국립대학교는 그 재직자 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특별 전형을 많이 이용하고요. 근데 저희 지금 졸업생들 제가 몇 명, 여러 명 물어보니까 가장 흔한 케이스는 재직자 특별 전형 말고 요번에 그 저희 졸업생들 저희 반의 학생들 중에 4명 정도는 사이버 대학을 갔더라고요. 졸업하면서. 그래서 사이버 대학 가면서 얘들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주로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인베디드 쪽이나 인공지능 쪽인데 자기는 진짜 인공지능에 정말 진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실은 학부 과정으로도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꿈이 인공지능 완전히 그 코어를 좀 개발하는 사람이라서 그 친구는 그래서 그 병특을 올해 받았어요. 3월 달에.
병특 TO를 받아서 그 친구는 사이버대학까지 같이 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4년 후면은 이제 대학원을 아마 진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병역 등록 다 끝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경력도 쌓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진입을 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겠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보안하는 친구들도, 보안 쪽도 아무래도 좀 고학력을 요구를 해요, 보안 쪽이.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시니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병특 받았고 그다음에 사이버대학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마 저기 진로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재직자 특별 전형이나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으로 주로 많이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직자 특별 전형은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3년 후면은 그 재직자 특별 과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학비 무료입니다. 회사에서 나라에서 다 대줘요. 학비 무료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한 5,4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실만한 회사들, 학교들 굉장히 많이 있고 거의 거점 국립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점 국립대는. 그래서 3년 후에 나는 그냥 학비 없이 그냥 3년 후에 난 대학을 가겠어 이러면은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다니시면 되고,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시면 회사를 다니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틀 정도만 학교를 가서 그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게 4년을 가면은 마찬가지 4년제 대학 나오고 똑같은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는 게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진학 그 로드맵 잠깐 만들어 봤는데,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취업과 동시에 병특을 좀 빨리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하자마자 바로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한 3분의 1? 3분의 1 안 됐나? 한 절반 정도 되나?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됐는데, 그래서 병특을 바로 받고요. 그 다음에 병특 받으면서 바로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을 바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병특이 받으면 34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병특 34개월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가겠어 이러면은 3년 후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해서 7년 차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병특으로 해갖고 사이버대학까지 나 미리 마치겠어 이러면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4년 후에 24살이 되면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로드맵들을 많이 짜고 있고요. 이 외에도 그 졸업생들 중에는 독학사 공부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독학사가 정보 처리 기사를 따면 독학사 3년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년만 더 하면은 그 독학사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독학사를 따서 또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70%는 대학을 안 가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현장 실습인데요. 현장 실습은 저희가 2학년 때 그 체험형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2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6주 정도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 3학년 때는 체험형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그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되면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1은 다 빠집니다. 현장 실습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정도 진행을 하고요. 돈도 많이 받습니다. 한 120만 원,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요. 저희가 120만 원 받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데는 그래서 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주냐면은 요 120만 원이 주고 거기 플러스 저희가 그 최저 시급까지 하면 한 200만 원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에 한 70만 원만 더 줘요. 딱 최저임금만 맞춰서 주려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주면은 학생들 아무도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부분 거의 200 정도 맞춰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장 실습하면서 200 정도를 받고 최저 시급 정도는 받아요. 많이 주는데 350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현장 실습하는데도.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받고 거기에 플러스로 120만 원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중반대 정도는 받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집안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도 저희 학생들 거의 다 서울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낼 수 있는 그 정도 수당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연계 한계금에서 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1년 정도 유지를 하면은 500만 원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내일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게 요즘에 좀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라지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는 이제 이거는 회사하고 정부하고 같이 내주는 겁니다. 돈을. 이거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개발자들이 하도 많이 이제 이직들을 많이 하니까 그 학생들 붙잡아 놓으려고 5년 동안은 이제 저희가 3천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붙잡아 놓을 수 있으니까 요거 선택한 기사업들도 꽤 됩니다. 그러면은 야, 그 재직하는 친구들한테 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 5년, 최소 5년은 다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본인은 700만 원만 그 자기가 넣으면은 총 3천만 원까지 그 5년 후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그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마이스터고 나오시면 이 병특 관련돼서 굉장히 혜택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병역 그 중소기업에서 먼저 우선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나오면은 우선 전송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만약에 바로 못 받더라도 병역 특례를 바로 못 받더라도 24살까지 입역 연기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선발식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점부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가점부여. 그래서 저희 학생들 뽑아가면은 가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면은 산학협력이 7점이요. 그다음에 선도기업 5점 해갖고 총 1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 그 업체들이 38점을 받으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올해는 조금 높아진다고는 하더라고요. 40점 좀 넘어간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한 40몇 점 중에 저희가 12점을 받은 거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병특을 좀 더 많이 좀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 관련돼서 굉장히 좀 가점이 있다. 그래서 남학생의 대부분은 거의 병특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명 빼고는 몇 명 못 받는 학생들도 좀 있긴 한데 대부분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거의 취업 관련된 얘기였고요.